자, 그러면 오늘 1시간씩 한 곡 배우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 마음 같아서는 1시간 안에 몇 곡을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이모희 목사님께서 한 곡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전해주셔서 그래도 한 곡씩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오카리나에 대한 이해를 그래도 조금 드리고 오카리나가 어떤 악기인지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이제 오카리나에 대해서 오카리나가 뭐냐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예전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카리나 하면 어느 정도 아시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오카리나는 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소리도 좋고 좀 설명을 한 5분 넘게 이렇게 해야지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교에도 이렇게 교과서, 음악 교과서에도 오카리나 배우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카리나 유래 조금 이렇게 퍼져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세광음악 출판사에서 나온 CCM 오카리나 교본에 나와 있는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휴대폰으로 보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서점에 가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세광음악 출판사에 나와 있는 CCM 오카리나 교본, 저자는 박봉규입니다. 네, 보시고요. 흙으로 빚어서 만든 악기. 자, 흙으로 빚어서 만든 악기를 다 뭐라고 부르냐면 오카리나라고 해서 이태리어입니다. 물에 떠 있는 거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오카리나, 어린 거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악기가 오카리나라는 악기인데요. 그래서 물론 이 모양만 오카리나냐? 아니에요. 동그란 모양, 별 모양, 조개 모양, 어떤 형태든 흙으로 빚어서 만든 악기는 오카리나라고 해서 고유 명사화해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악기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악기, 오카리나라는 거 또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손재주가 좋고 좀 만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도자기 공방에서도 오카리나 만드는 체험을 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오카리나 만들기 이렇게 하는 데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소리 내는 원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각도를 맞추고 구멍을 뚫고 이러면 소리가 나는 오카리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오카리나 악기는 최초로 누가 만들었냐? 이태리 사람 도나티라는 분이 1860년경에 최초로 이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이제 그 이태리 본고장 부드리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부드리오. 그래서 이 도나티라는 분이 부드리오 지방에서 살면서 오카리나를 최초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 고장에 가면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카리나 최초로 만들었던 그 제작 틀 여러 가지 전시가 되어 있던데, 그래서 1860년경에 이태리 사람 도나티라는 분이 최초로 저는 이제 T자형 오카리나라고 부르는데요. 이 형태를 이태리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이 악기 이름도 오카리나 해서 이제 이태리어로 만들어졌던 거죠. 근데 간혹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태리 악기 1860년경이 오카리나 악기가 최초였냐? 흙으로 만든 악기가 최초였냐? 그건 아니에요. 신석기 시대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기 역사는. 그 원시 오카리나들을 또 지금 또 출토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 악기 소리는 이런 한음 두음 정도 소리 내는 악기로 해서 소나 양을 태워서 신을 부르는 주술적인 의미로 쓰였던 악기들도 지금 또 출토가 되고 있죠. 그래서 흙으로 만든 악기는 상당히 역사는 오래됐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서양 음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연주가 되는 악기다운 악기를 최초로 만드는 사람이 이태리 사람 도나티라는 분. 그래서 제 8페이지, 책의 교재에는 8페이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1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단에 보면 그 도나티의 그 실제
얼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세페 도나티의 오카리나 제작 모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다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흙으로 만든 악기는 다 고유 명사에서 오카리나라고 부른다는 거. 그래서 그다음 우리 악기점에서 또 일반적으로도 오카리나 구입할 수 있는 악기가 거의 한 90% 이상은 이렇게 생긴 T자형 오카리나인데, 이 악기는 이태리 사람 도나티라는 사람이 1860년경에 최초로 만들었다. 요 정도만 아시면 아마 어디 가서 오카리나 얘기하면 야 많이 안다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생긴 T자형 알토 C키라는 중간 악기뿐 아니라 작은 악기, 또 큰 악기, 중간 악기에서 여러 음역대를 내고 다양한 음역대의 악기로서 합주하는 문화가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오카리나 역사는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오카리나 시험 볼 때, 우리 오카리나 그 협회, 한국 오카리나 음악 협회 강사 선생님들 시험 볼 때는 오디션 실력도 보지만 이런 어떤 역사 이해가 돼야지 이렇게 자격증이 나간다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페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형태에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메뉴에 있는 거는 T자형.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손으로 보여드렸던 악기가 무슨 음에서 무슨 음까지 나냐면 가장 처음 도시라. 첫째 그 아래 그 줄 하나 있는 게 도지 않습니까? 그 줄 밑에 둘째 줄에 걸려 있는 라에서 라시 도레미 파솔 라시 도레미 파 해서 이 음역은 라에서 높은 파까지 나는 악기가 예전부터 보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집에서도 지금 이 악기를 많이 대부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T자형 오카리나에서 알토 C키. 자, 그 다음 밑에는 더블 오카리나는 관이 하모니카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몸통은 하나지만 그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입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주하는데, 요거는 라에서 2옥타브 도, 라시 도레미 파솔 라시 도레미 파솔 라시 도, 2옥타브 음역을 가지고 있고요. 트리플, 아마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제 트리플 오카리나예요. 아마 이 유튜브 방송을 번개탄 TV를 통해서 열심히 배우시다 보면 나중에 저희 목표이기도 한데요. 트리플 오카리나까지도 배워보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에서 3옥타브 위에 라까지, 솔까지 되어 있는데, 물론 확장음이라고 해서 가 포지션에서 이제 포지션을 다르게 해서 라까지도 연주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에서 라 해서 3옥타브가 악기 하나로 연주가 되고 있죠. 그래서 트리플 오카리나 정도 있으면 바이올린, 플룻 이는 연주곡 악보를 보면서도 연주가 충분히 가능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도 물어보면 오카리나 그 반음 연주가 되니 변화음 연주가 가능해? 샤 플랫 연주가 되냐고 물어보는데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옆에 있는 또 이제 그 청아백자 악기는 제가 처음에 연주했던 율레지미업을 연주했던 악기인데요. 이 악기는 3옥타브 라에서 C도가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3옥타브 이상의 악기가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몸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보죠. 부는 길이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이렇게 하모니카처럼 이렇게 연주가 되고요. 또 음역만 넓어지는 게 아니라 아마 율레지메 할 때 후렴 부분에 이렇게 화음 연주가 됐죠. 그래서 입을 좀 넓게 해서 동시에 칸막이 쳐져 있는 이거를 동시에 같이 연주가 가능한 화음 연주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악기를 또 전공도 하고 했지만 어떤 악기가 화음 연주가 되는 악기가 있는지, 물론 뭐 하모니카 뭐 이런 거 빼고요. 물론 이제 인디안 피리도 있기도 하긴 하지만 많이 연주되는 악기 중에 동시에 화음 연주가 되는 관악기는 극히 드물다는 거. 그래서 오카리나의 장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랭글리형 오카리나, 이게 보면 원형 악기가 있습니다. 작은 악기. 여기 악기가 이제 우리 성탄절 대비해서 또 배워볼 악기고요. 이 악기를 통해서 이제 크로스리나 십자가 오카리나 또 이제 이 운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다음 훈이라는 악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 송나라에 때 이제 이렇게 한국 국악기로 들어왔다 이렇게 역사는 정리가 되고 있는데 항아리처럼 생긴 악기예요. 그래서 이 운지 구멍 지공을 통해서 오카리나는 입술을 물고 리코더처럼 이렇게 물고 불지만 저 악기는 플룻처럼 이렇게 바람이 밖으로도 나가고 안으로 들어가고 해서 연주하는 단소처럼 연주하는 훈이라는 악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카리나에 대한 역사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손가락 스트레칭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이 페이지는 아마 많은 오카리나 교본뿐 아니라 악기 교재에도 이렇게 잘 실려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오래전에 제가 이제 책을 내게 되면 요거를 좀 손가락 스트레칭에 대한 훈련 페이지를 좀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책마다는 이 페이지를 좀 싣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렇게 막 그림 한번 저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네. 막 이렇게 손가락을 막 이렇게 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피아노 칠 때 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렇게 축구공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손끝에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대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1번, 2번 관절을 이렇게 다 구부려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펴지 마시고요. 근데 간혹 이렇게 나는 새끼손가락 그냥 무조건 펴진다는 분이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굳어져서 이렇게 잘 이렇게 구부리지는 않는데 그래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되도록이면 1번, 2번 관절을 다 구부려 주시고요. 자, 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돌립니다. 1번. 자, 저는 이제 레슨할 때 양손 엄지손 오른손 엄지손가락 1번, 2번, 3번, 4번, 5번. 왼손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이렇게 번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그래서 이렇게 되시고, 자, 양손 1번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반대로도 한번 돌려보시고요. 네. 네. 이렇게 멀리 찌지 마시고 좀 이렇게 가까이 돼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돌리고요. 돌릴 때 다른 손가락 같이 움직이면 안 돼요. 가만히 있고 엄지손가락만 돌리세요. 반대로. 자, 그 다음 엄지손가락 붙이고 2번 돌립니다. 네. 네. 반대로. 우리 번개단 TV 카메라가 많아서 다양한 각도에 감사합니다, 간사님. 자, 다시 2번 붙이시고요. 자, 3번. 자, 3번 할 때 다시 이렇게 막 세워지는 분들 다시 이렇게 힘 푸시고요. 다시 3번. 자, 3번만 왔다 갔다. 자, 돌립니다. 반대로 돌립니다. 자, 또 중요한 거는 4번이에요, 4번. 4번을 돌리겠습니다. 예전엔 제가 부드럽게 잘 돌아갔는데 지금 오래간만 하니까 저도 지금 뻣뻣한데요. 네,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네, 4번. 이 4번 관절하고 5번이 같이 연결돼 있어서 사실은 잘 안 되죠. 예전에 우리 하이든 음악가가 이제 이렇게 요거를 피아노 잘 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줄을 매달아서 인대가 끊어졌다 이야기도 있긴 한데 원래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되도록 이렇게 자꾸 해보면 손가락 오카리나 연주할 때 아니면 다른 악기 연주할 때는 이 핑거링, 손 움직임이 아주 좀 유연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축구공 만들어서 4번 돌립니다. 반대로. 다시 4번 붙이고 5번. 네. 네. 여러 가지 오카리나는 제가 어제 오면서 이렇게 많이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강의하고 이제 순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악기들도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번. 그죠? 힘들어요. 밥벌레님. 네. 아니요. 실망하지 마시고 저도 이게 처음에는 뻣뻣한데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다시 이제 1번 갑니다. 자, 1번 반대로. 자, 다시 붙이고 2번 반대로. 자, 붙이고요. 3번. 이거 돌릴 때 다른 손가락은 구부리면서 그 상태를 축구공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3번 붙이고 4번. 반대로. 좋습니다. 그 다음 5번. 반대로.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너무 이렇게 막 힘이 들어가면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어깨 힘 빼시고 손끝에만
중요한 건 손끝에만 약간 힘을 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하나 이제 방법은, 밑에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할게요. 이게 책상이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른손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지금 훈련할 지금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순차적으로 뛰면 돼요. 도, 레, 미, 파, 솔 되는데, 라, 솔 다음에 라는 새끼손가락 붙인 상태에서 라를 떼야 돼요. 여기서 라.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하고 라가 아니라 도, 레, 미, 파, 솔 하고 라, 시, 도 해야 되는데 이 새끼손가락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 라 할 때 솔라, 솔라, 솔라가 잘 안 되고 솔라, 솔라 같이 열리는 경우들이 대부분 좀 많은데, 그래서 훈련을 좀 하면 조금 나아집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이거 이제 책상이라고 생각하고 테이블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오른손은 그냥 순차적이니까 왼손만 집중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피아노 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려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세워서 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독수리 발톱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지금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눕혀주지 마시고 이렇게 세워서, 자, 1번, 2번 관절 다 구부렸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자, 1번 들었다가 내렸다가, 1번 내렸다가 내렸다가. 그렇죠. 박선우님, 4번 위주로 많이 연습하면 됩니다. 첫 번째도 그렇고 지금 하는 것도 그렇고요. 2번, 그다음에 3번 들었다가 내렸다. 요거 할 때는 다른 손가락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4번, 우리가 중요한 건 4번. 그렇죠. 4번.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 근데 처음에는 높낮이가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근데 자꾸 훈련하다 보면 높낮이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 4번, 그다음 5번, 다시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떤 분들이 하다 보면, 내 손가락 맞냐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됐으면, 자, 이제는 한번 조금 수준을 올려보겠습니다. 1번, 3번을 동시에 들었다가 내렸다가, 1, 3번. 1번, 3번 동시에 들었다가 내렸다가, 1, 3번. 그렇죠. 네. 그 다음 2, 4번. 2, 4번. 동시에 들었다가. 잘 안 되시면, 딱 오른손을 가운데 누르세요. 누른 상태에서 해보면 또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나는 잘 안 돼, 나 굳었어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오른손으로 눌러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1, 3번, 2, 4번, 3, 5번, 3, 5번. 예, 저는 이게 많이 좀 예전부터 하다 보니까 잘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조금 해보시면 가능할 겁니다. 자, 다시 1, 3번, 2, 4번, 3, 5번. 자, 이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좀, 오카리나 연주할 때 손 좀 부드러지고, 연주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카리나뿐 아니라, 다른 악기들도 이 손가락 움직이는 악기들은 이런 손 스트레칭 하면 좋지 않을까.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음에는 또 이렇게 이제 이런 스트레칭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손가락 지나요. 예. 자, 지날 정도로 하는 거는 오히려 안 좋습니다.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고, 무리 안 되는 선에서 하다가 조금 땡긴다 싶으면 다시 풀고, 예.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선을 유지하는 게 좋겠죠. 너무 이렇게 갑자기 집중해서 막 무리하다 보면 어떤 분들 일주일 만에 레슨을 다시 오시는데 막 기부서에 오시는 분도 계세요. 막 붕대 감고 오시는 분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네. 네, 어렵습니다. 이하영님. 그래서, 이 지금 스트레칭을, 좀 처음에는 조금씩 올라가고 하지만 하다 보면, 조금 좋습니다. 목이 아파요. 노혜령님. 목이 아픈 거는 막 집중해서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도 그렇고요. 손가락만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어깨도 그렇고 목도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고요. 오카리나뿐 아니라 다른 악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연습을 한다든가 연주할 때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릴렉스한 상태에서 하는 게 좋죠. 막 긴장하고 이렇게 해서 막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하면 연습도 그렇고 연주도 좋은 연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기본기 연습 중에 손 스트레칭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바로 또 하나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첫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복식 호흡. 저는 연주에 있어서 50% 이상은 호흡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연주할 때의 손가락 움직임, 또 이렇게 악보도 잘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악기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거 있겠지만 반 이상, 50% 이상은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호흡을 안정적으로 내가 컨트롤하면서 연주를 하느냐, 아니면 호흡을 이게 컨트롤 못하고 내가 할 때는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막 힘이 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호흡을 잘 해야 되는데 복식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제가 이렇게 티칭을 할 때에 가르치는 복식 호흡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 선생님들마다 호흡법은 다 지도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하는 걸 일단 말씀드릴 테니까 받아들이시고 또 알고 계시는 것들을 접목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흡은 제가 이제 그 레슨 할 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여학생들을 6명 정도 이렇게 첫 시간에 레슨 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카리나가 어떻고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한 줄로 다 서봐에서 숨 들여 마셔보자, 멈추고 내쉬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70% 이제 그 한 30% 정도는 저 박봉규 선생님이 호흡, 복식 호흡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플룻을 했다든가 뭐 악기를 배웠던 친구들은 한 30% 정도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흡 들여 마셔보자, 내쉬보자 하면 딱 나름 이렇게 컨트롤 하는데 70% 이상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숨 들여 마셔보자. 제 리액션, 지금 액션이 어떤가요? 네. 네.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막 부풀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강아지들을 이렇게 막 달리기 할 때 하잖아요. 이 가슴만 가지고 이렇게 호흡하면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몇 번 하다 보면 하늘은 노래져요. 우리 단소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배우다 보면 뭐 하늘에 노래졌던 막 기억들이 한번 다 계실 거예요. 뭐냐면 이 복식호흡이 안 됐던 거죠. 제가 초등학교 막 다닐 때 시골에 그 어르신들이 막 색소폰 불면 이렇게 막 일찍 죽는다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어르신 기억이 나요. 그거는 이제 아마 잘 모르셔서 오히려 호흡을, 복식호흡이라든가 우리 또 호흡, 뭐 단전호흡도 하시는 분들 계시기도 하는데 호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건강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복식호흡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슴 여기 가운데 보시면 횡격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얇은 막이 있어서 이 막을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렇게 다 거들準備하고, 자, 옆구리 한번 자기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이게 배가 쏙 들어가 있는데 악기 시간만 되면 이게 배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감안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손 엄지손가락은 등 뒤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자기 허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찾으세요. 네. 자, 꼬불꼬불 조고 있지만 조심히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첫 시간이니까 좀 이론 위주로 갑니다. 예, 그래서 둘째 시간부터는 아마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제 소리 내는 연습할 건데요. 자, 허리 다 찾았나요? 골반이 올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이 허리 잘 찾으시고요. 자, 첫 번째 방법은 45도 숙인 상태에서 숨을 4박자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자, 숨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멈추고 그 상태에서 후 바람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4박자 들이마시고 한 박자 멈췄다가 후 4박자 동안 내쉽니다. 다시 시작. 둘, 셋, 넷. 멈추고 후, 셋, 넷. 풍선처럼, 풍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풍선이 바람이 들어오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후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풍선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숨 들이마시면 아랫배가 이렇게 나오고요. 내쉬면 후 바람이 들어가죠.
그래서 상체를 숙였을 때는 서서 하는 것보다는 상체를 숙였을 때 이게 복식호흡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45도 숙이고 숨 들여 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멈추고 후, 둘, 셋, 넷. 자, 이때 한 번만 더 해볼 건데요. 가슴이 이렇게 부풀어 오는지 아랫배가 부풀어 오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다시 한번 네 박자 다시 갈게요. 시작. 둘, 셋, 넷. 후, 둘, 셋, 넷. 자, 이번에는 다섯 박자 갑니다. 네 박자 했으니까요. 다섯 박자. 시작. 둘, 셋, 넷, 다섯. 후, 둘, 셋, 넷, 다섯. 다리는요, 약간 어깨 넓이처럼 이렇게 만큼만 이렇게 벌리시고요. 이렇게 해서 8박자까지 한번 개인적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아서 다 해보려면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4박자부터 5박자, 6박자, 7박자, 8박자까지 해서 첫 번째 방법 숙여서 마시고 그 상태에서 멈췄다가 후 내쉬는 것.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똑같이 첫 번째처럼 마시고 한 박자는 딱 세우고요. 그 다음에 후 세워서 내쉴 거예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4박자 한번 해볼게요. 숙여서 마십니다. 시작. 둘, 셋, 넷. 세워서 후, 둘, 셋, 넷. 자, 5박자 갈게요. 시작. 둘, 셋, 넷, 다섯. 후, 둘, 셋, 넷.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나, 둘, 셋 했는데 숨을 엄청 마셔가지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두리번 거리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쉴 거예요. 나중에 실전에는 순간적으로 마시고 연주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두 번째도 4박자부터 해서 8박자까지 마시고 세워서 후 내쉬는 것. 이게 몇 번째 방법이라고요? 두 번째 방법. 자, 세 번째 방법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예 이제 숙이지 않고 세워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카리나 연주한다고 해서 복식호흡이 물론 숙이면 복식호흡이 저절로 잘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식호흡 한다고 해서 막 숙여서 연주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하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고 보고 세 번째 방법 넘어가겠습니다. 세워서 이제 하는 거죠. 똑같이 4박자부터 8박자까지. 자, 4박자 갈게요. 시작. 둘, 셋, 넷. 멈추고 후, 둘, 셋. 5박자 가볼게요. 시작. 셋, 넷, 다섯. 후, 둘, 셋, 넷. 근데 이렇게 하다가 마실 때 다시 가슴이 올라간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1번으로 가는 거예요. 1번. 다시 1번부터 해서 숙여서 마시고 내쉬고, 그 다음 두 번째 마시고 세워서 내쉬고, 다시 1번, 2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쨌든 이렇게 세워서 합니다. 자, 8박자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멈추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근데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해요. 선생님, 숨을 마실 때 입으로 마시냐 아니면 코로 마시냐고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오카리나든 연주할 때 숨을 마실 때 입으로 마십니까? 코로 마십니까? 자, 코로만 마신다고 하면 저 연주를 못해요. 숨이 짧아요. 그러니까 코로 마실 수 있는 호흡량은 작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국악기 이제 대금을 좀 배워봤는데요. 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막 자세를 잡아주시는데 어떤 악기는 이제 주법에서 첫 소리 내는 걸 좀 자신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고 타니까 손가락 탁 치시는 거예요. 입술을 가만히 있고 코로만 좀 마시래요. 이게 이제 대금 같은 경우는 이 주법이 아주 민감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덜 땡기고 뭐 많이 땡기고 이러면 소리가 나고 안 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해서. 근데 오카리나는 일단은 물면
물고 바로 불면 주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악기에 비해서. 그래서 오카리나 하면 어떤 분들은 좀 쉬운 악기라고 얘기하는데 주법이 좀 쉬운 악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호흡 연습하실 때는 코로만 마시지 마시고 입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정확한 거는 입만 마시는 게 아니라 코도 이제 같이 이제 동시에 많은 호흡량을 마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 1번, 2번 할 때도 코로만 하지 마시고 이런 소리만 안 나게끔 입을 사용합니다. 근데 내쉴 때는 어디로 내시죠? 어떤 분은 코로 내신대요. 그때 막 빵 터졌는데 내쉴 때는 코로 내시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내셔야죠. 치구가 이제 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실 때는 호흡하실 때는 코로만 마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뭐 굳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호흡이 짧다는 거죠. 작은 양만 낼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아마도 지금까지 오카리나든 뭐 다른 악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은 연주 잘 된다. 나는 소리가 좀 제대로 안 나. 아마도 코로만 숨을 들이마셔서 그럴 거라는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다시 한번 세워서 하실 때 어깨는 가만히 있고 자, 아랫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람이 들어오면 팍 뜨는 게 아니라 바람이 들어오면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 아침 안개에 이렇게 자욱하게 깔리듯이 숨이 들어와서 뜨는 게 아니라 숨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깔리는 듯하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자, 다시 한번 8박자 가보겠습니다. 시작. 8 멈추고 후 둘. 자, 이게 세 번째고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뭐 도저히 잘 모르겠어요 하는 어린 우리 친구들, 특히 유치부 우리 친구들은 좋아요. 어떻게 하냐? 아예 이제 더 확실한 방법. 어깨를 누르는. 자, 어깨 누른 상태에서 첫 번째 했던 거. 숨 들이마십니다. 시작. 둘, 셋, 넷. 후, 둘, 셋, 넷. 자, 이렇게 했을 때는 확실하게 어깨가 들리지 않고 아랫배가 당기면서 이렇게 뭔가 늘어나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4박자부터 8박자까지. 자, 그리고 숙이지 않고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이 방법까지 하면 조금 호흡할 때 그냥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구나. 횡격막 밑으로 해서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깊이 있는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거. 네. 자, 복식호흡 이 정도로 할까요? 제가 대학교 날 입시 준비할 때 어떤 교수님은 카페트 누워 이러더만 배로 누르면서 숨 들이마셔봐 내쉬봐 하는 분도 계셨고요. 위에 이제 막 백과사전도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자, 집에서 특히 자기 전에 아니면 방바닥에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숨 들이마셔보고 내쉬어보고 하면 어깨는 가만히 있고 배만 왔다 볼록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편안히 누웠을 때. 그래서 누웠을 때든 허리를 숙였을 때는 복식호흡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이거를 이제 실전의 악기 이제 연주 때 적용하려면 도도 솔솔 랄라솔 파파 미미렐레도 이러면 벌써 버스 지나가죠. 예. 그래서 숨은 어떻게 마시냐? 순간적으로 0.1초 만에 순간적으로 마셔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 자, 그냥 우리 손등에 향수를 뿌렸다 생각하고요. 입은 막고 일단은 지금은 복식호흡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입은 가만히 있고 코로만 마십니다. 자, 향수를 뿌렸다 생각하고 코로만 냄새 맡듯이 숨을 들이마셔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되시고 자, 코평수 넓혀서 하나 둘 셋. 자, 저 배 한번 보세요. 시작. 할 때 배가 퉁퉁퉁 거리죠.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오히려 하는데 배가 들어간다. 이건 더 긴장해서 그렇고요. 자, 약간
팁을 좀 더 드리면 약간 들이마실 때 배 근육을 좀 튕겨 보세요. 튕기는 그런 어떤 움직임과 함께 하다 보면 바람이 좀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만 하지 마시고 입을 해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순간적으로 마셔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숨을 들이마실 때 어떤 연주를 막 잘하는데, 저도 이제 참 고치기도 참 쉽지는 않은 건데, 막 연주하는데 뭐예요? 숨 들이마시는, 입으로 하는 데서 너무 이렇게 숨 들이마시면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서 그 좋은 연주가 좀 반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훈련하면서 이 훈련을 하면 조금 고쳐지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복식호흡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이 이론적으로 좀 길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자주 하면 살 빠집니다. 우리 예전에 그 풍선 다이어트 기억나세요? 풍선 다이어트 하는 방법도 있고 했는데, 살도 빠질 뿐 아니라 건강에도 호흡이 좋죠.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뱃살이 안 빠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네,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이 또 필요하겠죠. 네, 좋습니다. 반 이상은 호흡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호흡법. 이게 아니라 아래로 해서 순간적으로 많은 호흡을 마시고, 또 물론 호흡만 많이 탁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적절하게 또 내뱉는, 또 효율적으로 잘 내뱉는 또 훈련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처음에는 많이 마셔보는 훈련 해보겠습니다. 네. 타고나야 되느냐? 절대 아니에요. 저는 시골, 지금은 시골이 아닌데 부산 기장 일광해수욕장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부산 기장이 제 고향입니다. 일광. 예, 일광인데, 그 시골 살면서 이런 음악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못 받고 했지만, 처음에 학교 다닐 때 리코더 정말 못했습니다. 저는 기억에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막 리코더 부른다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뒤늦게 이렇게 좀 이렇게 개발이 되는 경우를 저를 보면 아마 됩니다. 그래서 훈련하면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어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든 내가 좋아하는 연주곡,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가요든 동요든 영화음악이든 한 곡이 연주가 되면 그게 시너지 효과를 해서 이게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곡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목표를 한번 개인적으로 또 설정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 일단은 복식호흡 이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만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앞으로 쭉 할 때 이제 호흡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음에 또 다시 보기라든가 이렇게 또 이렇게 영상을 해서 집에서 초창기에는 그래도 한 달 이상은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물론 호흡법 연습을 계속 해야 되지만 집중적으로 한 달 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오카리나뿐 아니라 다른 관악기, 분원악기의 자신감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그럼 이론을 조금만 더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6페이지. 한번 6페이지 보시면 그 교재는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잠깐 볼게요. 이렇게 계속 이게 깊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력 비교해서 베이스 C키, 테너 F키, 알토 G키, 알토 C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에는 어떤 걸 사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토 C키를 권해드립니다. 초창기에 우리 오카리나 매니아들에서는 소프라노 G키가 좋아요, G키 사세요 이렇게 했는데, 물론 G키 음력이 좋아요. 소리도 예쁘고 좋지만, 우리가 이제 같은 악보 초보자들이 처음에 접했을 때는 피아노도 쳤을 때 오카리나도 도 운지를 했을 때 같은 동일한 음이 나눌 수 있는 게 이제 알토 C키. 예,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적당한 악기 알토 C키를 구매하시기를 제가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알토 C키 위주로 강의를 또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F키, C키, G키는 뭐냐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중심이 되는 음이 도가 나는 게 C키. 근데 도 운질했는데 파가 나. 그러면 이제 F키. 근데 도 했는데 소리는 소리 나. 이러면 G키. 그래서 이제 키가 좀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네, C키만 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트리플 로컬이나 관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악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C키 불었다가 파가 벗어나면 G키로 바꿔서 막 또 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프레징이 이제 바꿀 수 없는 이렇게 그 악보들은 이거는 오카리나 불 수 없는 곡이야 막 이렇게 적혀놨었는데, 지금은 트리플 오카리나 뭐 이런 다간 악기들이 나와서 이제 악기 하나로도 악기 교체 없이도 연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그래도 어떤 분 아까도 글 보니까 저는 콩나물 땡땡땡 잘 몰라요 이렇게 하시는데, 좋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가장 권해드릴 수 있는 악기가 오카리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색소폰이라든가 클라리넷, 뭐 플룻 다 좋은 악기지만 입술 모양을 만들어서 소리 내는 첫 소리 소울 낸다든가 도를 낸다고 했을 때 그게 아마 하루 이틀 만에 나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 뭐 일주일이든 뭐 보름이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대로 도레미파솔라시 내려면 한 달 이상 또 걸릴 수 있죠. 근데 오카리나는 일단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고 또 원시적인 어떤 소리 내는 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는 음악을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강력하게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오카리나는 다른 악기보다 좀 비교적 손쉽게 소리 낼 수 있다는 장점, 또 하나 장점은 가지고 다니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막 끼우고 막 가방이 큰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 작은 악기 같은 경우는 호주머니 넣어 다닐 수도 있고요. 부피도 그렇게 차지지 않는 그런 소재의 간편함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소리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흙을 구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친숙해지는 수밖에 없는 재질을 만들었다는 것. 웰빙 뭐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정말 웰빙 악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일단 도자기로 만든 악기이기 때문에 단점은 놓치면 깨져요. 그래서 물론 치고 입에 대는 부분 말고는 본드로도 이렇게 붙여서 쓰긴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 위해서 나온 악기가 이제 플라스틱 악기 또 많이 개발됐습니다. 네, 깨졌을 때는 그냥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입술 부분, 입에 무는 부분만 잘 있으면 좀 잘 메꿔서 이렇게 붙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 소리는 아니더라도 아마 99%, 98%까지는 이렇게 낼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초등학생들, 아마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처음에 이제 플라스틱을 좀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악기를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T자형에서 플라스틱 악기는 2만 원 선이면 살 수가 있고요. 도자기는 6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오카리나 숲, 오카리나 숲이라고 치면 제 쇼핑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게 한번 보시고 또 네,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 좀 길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이름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자리 정도는 이제 익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음악하고는 상관없이 살았어. 이러다 보니까 이 솔이 어디야? 시가 어디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바로 적응하기 조금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눈으로도 좀 훈련하시고 자꾸 이제 악보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콩나물 땡땡땡이라고 하지만 좀 친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줄칸으로 좀 이해를 하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높은 음자리 옆에서 이제 아래 이제 줄 도, 레, 첫 번째 줄 미, 첫 번째 칸 파, 두 번째 줄 시, 두 번째 칸 뭐예요? 라, 세 번째 줄 시, 세 번째 칸 도. 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런 훈련을 조금 이제 일주일 동안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콩나물 땡땡땡 좀 친해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8페이지인가요?
네, 8페이지 보시면, 자, 오늘 첫 시간,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다 됐지만, 조금 한 5분 정도 더 해도 괜찮죠, 간사님? 네, 좋습니다. 자, 도레미파솔라시도 운지표를 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스피드로 해서 일단은 기본 운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카리나를 잡았을 때, 오른손은 앞으로, 왼손은 끌어안듯이. 자, 이렇게 할까요? 네. 그래서, 오른손은 앞으로 밀고요. 왼손은 끌어안듯이. 네, 이렇게 할까요, 그냥? 네, 오른손은 앞으로 밀고, 왼손을 끌어안듯이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네. 이렇게. 자,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은 1번, 엄지손가락으로 막으시고요. 2, 3, 4, 5, 2, 3, 4, 5를 차례 올려줍니다. 근데 2, 3, 4, 5를 올려놔라니까 어떤 분들은 새끼손가락부터 5, 4, 3, 2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권해드린 2번, 3번, 4번, 5는 이렇게 막는 게 좋지 않을까. 처음에 끝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2, 3, 4, 5, 2, 3, 4, 5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오른손 3번 앞에, 왼손 3번 앞에, 아니면 오른손 2번 앞에도 작은 구멍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있던 마지막 라음은 순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라, 도에서 더 점 내려갈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작은 구멍을 일단 무조건 열어 놓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막을 때 세우지 마시고 이렇게 눕혀 주시는 거예요. 아까 스트레칭 할 때는 세웠지만 지금 오카리나 할 때는 이렇게 피아노처럼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반대로 눕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찜이라고 부르는 도톰한 부분을 구멍 위에 정확하게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우지 말고 눕혀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도, 레, 미, 파, 솔이 됩니다. 솔, 파, 미, 레, 도. 오늘은 이론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다음 시간부터 소리 내는 걸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막고 있는 상태에서 라, 시, 도. 아까 솔라, 솔라, 솔라 연습했죠?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그 다음에 라, 시, 도에 새끼손가락은 왼손 새끼손가락을 계속 막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하셨는데요. 혀를 가만히 놓고 안녕하세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전달 안 되죠. 혀를 위천정 쪽에 닿았다가 띄었다가 해야지 말이 전달되는 것처럼 오카리나도 악기 발음이 있어요. 투투투. 음마다 이 혀치기를 해줘야 돼요. 이 혀놀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텅깅, 텅깅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텅깅을 안 하게 그냥 후 이렇게 하면 유치부들은 아우 잘한다지만 유치부 빼놓고는 이 혀 놀림을 혀치기를 하나하나마다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제가 처음에 안녕하세요를 했지만 아니면 아이들 좋아하는 이렇게 단어들 아니면 선생님, 엄마, 성함을 가지고 혀를 가만히 놓고 하면 안 돼. 근데 혀가 위천장적 떼었다가 툭툭툭 다 하니까 말이 전달된다. 오카리나도 그냥 이게 아니라 이거 이제 후후 하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우리 이모의 목사님 오카리나 불던 게 막 갑자기 오버랩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연습을 일주일 동안 할 과제곡을
제가 아마 번개탄 TV 그 홈페이지에 한번 악보를 좀 올려드릴게요. 악보 한번 보여드리십시오. 아마 엄청난 악보들을 지금 세 곡을 준비했는데 악보만 보여주세요. 예, 비행기 미레 도레 미미미 렐렐레 미미미 미레 도레 미미미 렐레 미레도 양손 오른손 4번하고 5번만 움직여서 요거 연습하실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보여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도미렐렐레레파미미미미솔파레파미레도 요것도 연습할 거고요. 또 하나 더요. 작은 별. 엄청난 곡입니다. 세계적 명곡이죠. 도도솔솔랄라솔 파파미미렐레도 솔솔파파미미리. 자, 요거를 세 곡을 일주일 동안 과제곡을 드리겠습니다. 숙제 내드렸습니다. 꼭 우리 이게 다음 이렇게 클래스 이렇게 수업할 때 숙제 있었죠 하면 나이 드신 분들도 숙제 없었어요 선생님 하더라고요. 자, 우리 번개탄 식구들은 정직한 분들만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숙제 있었죠 했을 때 없었어요 하면 안 됩니다. 자, 숙제 있습니다. 세 곡 도전하기. 그래서 그거는 악보는 어디다 올려놓는 거죠? 홈페이지? 네. 네네. 홈페이지, 번개탄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네. 저도 뭐 이렇게 조금 적응이 안 된 것도 있었지만 제가 좀 말이 좀 빨랐고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자, 널리 이해를 바라고요. 오늘 좀 괜찮았나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기억이 안 나고 이런 것들은 아마 다시 보기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악기가 없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카리나 숲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뭐 가까운 악기점 한번 이 사이트에 이렇게 또 많이들 있으니까 알토 C키 T자형 이렇게 아마 이렇게 좀 준비를 하셔서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CCM 찬양을 많이 할 거고요. 찬송가도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 요즘 뭐 트로트도 하잖아요. 트로트에 또 이렇게 또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있으면 또 트로트도 아마 연주도 한번 드리고 싶고요. 팝송도 하고 뭐 가요, 또 동요, 뭐 또 여러 가지 장르들 또 이렇게 좀 오카리나로 오카리나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저런 소리가 나? 저런 것도 연주가 가능해? 아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좀 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봉규 오카쌤과 함께하는 오카리나 감사합니다. 네.